브리핑 2분 전입니다. 브리퍼께서는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박병홍입니다. 지금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진단입니다. 올 겨울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2016-17년의 3.2배 수준인 총 184건이 검출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 초기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3km 예방적 살처분, 감염개체 조기 발견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2016-17년보다 72% 줄어든 산발적 발생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과거 야생조류가 북상한 이후에도 장기간 발생이 지속되었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 제거 노력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 가금농장 1305호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2호의 양성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여 잠재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중수본은 이번 일제 검사와 2월 중순 야생조류 북상 시점을 계기로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오염 정도와 관련하여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예년과 달리 여전히 검출되고 있습니다만 일평균 검출 건수는 1월 3.5건에서 2월 2.7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철새도래지 위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역학조사 결과 농장 내부와 주변에서도 항원이 검출되는 등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금농장 발생 양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화해온 방역조치로 산발적으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일평균 발생 건수는 1월 1.4건에서 2월 0.8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방역대책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본은 이러한 상황 진단을 토대로 농장 내부와 주변에 대한 집중 소독을 통해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가금 개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 제거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장 주변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1,100여 대의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집중 소독하고 농장 내부와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과 매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야생조류에서 항원 검출이 빈발한 지역과 퇴비사, 전실 등 농장 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소독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염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검사 주기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유경오리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2월 말 3월 초에 알 생산 가금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전체 가금에서 1km 내의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2주간 적용할 계획입니다.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3km 내의 남은 가금농장은 모두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500m 내 살처분 원칙으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심각하게 확산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10km까지 살처분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3km 살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수평 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당초 2월 말까지로 예정된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의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란 수급 안정 방안입니다. 계란 특란 30개 가격은 1월 초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산란계 농장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난 시기부터 빠른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할당 관세 적용 등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한 1월 28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트에서 주로 판매되는 10개들이 브랜드 포장란 가격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전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특란 30개당 소비자 가격이 1월 29일 7,365원에서 2월 10일 7,665원으로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1월 29일 7,340원에서 2월 5일 7,364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월 10일에는 7,309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할인 적용 시 매장 판매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이후에도 2월 18일까지 약 500만 개, 2월 말까지 2,400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 국내산 신선란을 사용하던 대형 식품 가공 업체들이 2월 1,150만 개분을 시작으로 6월까지 5,504만 개분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국내산 가정소비용 계란의 공급 여력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을 추가 수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판매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란 수급과 관련하여 산란 종계는 최근 13만 9천 수가 수입되어 현재 평년 수준의 사육 마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산란 종계와 병아리의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당부사항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차량, 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매일 농장 내부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란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 없는 수입 등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TN 방송 기자님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면서 살처분 대상이 될 농가들이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예상할 수 있는지요? 가금 농가 간 평균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전국의 가금농장 분포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집도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별도의 사례를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계산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 시점에서 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역대책의 기조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는지요? 예, 올 겨울철에 야생 조류에서 사상 유례 없이 고병원성 AI 항원이 다수 검출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많았던 시기인 2016-17년의 3.2배에 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검출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철새 도래지에 대한 집중 소독, 가금농장 발생 시 3km 예방적 살처분, 또 감염 개체에 대한 조기 발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방역 조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왔었고요. 2월 중순부터 또 야생조류의 북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 저희들이 방역 조치를 해오면서 또 선제적으로 설 연휴 전에 선제적으로 알생산 가금 농장에 대한 그런 일제 검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번 조치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대책의 기조가 변경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방역 대책은 바이러스 오염원을 제거를 하고 농장 차단 방역 또 수평 전파 차단이라는 기본적인 방역 대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역시 이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 농장 내부 또 주변에 대한 오염원 제거를 하면서 또 주기에 감염 개체를 찾아내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그런 강화된 조치 속에서 이번에 살처분 대상을 일부 축소 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살처분 범위 축소 조치가 계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앞으로 가금농장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좀 축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발생의 경우에는 살처분이 좀 감소를 하게 될 거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살처분 범위 축소의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살처분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이 바이러스 오염 정도라든지 또 농장에서 방역 조치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또 가금농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상, 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위험도가 다소 낮아졌고, 다만 지역적으로 보면은 농장 주변에 그 내부라든지 주변에 그 바이러스가 항원이 검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살처분 범위는 축소를 하되 농장에 대한 그 방역 조치는 좀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세 그리고- 번째 질문입니다. 네,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가 포함된 가축 방역 심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자체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살처분 범위 변경이 해당 농가에도 적용되는지요? 기본적으로 해당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경우에는 그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2016년, 17년보다도 그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3.2배 검출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해당 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또 이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그 다른 농가들 또 이미 예방적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또 해당 농장은 다른 농장과 달리 취급할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살처분 그 대상에 축소를 하더라도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당시 살처분 그 명령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일보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 재입식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입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SOP에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이 끝나고 또 방역대가 해제가 되면은 농장에 대한 세척 소독과 또 환경 검사를 거쳐서 재입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발생 농장의 경우에는 그 입식 시험을 거쳐서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입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MBC 방송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과도한 살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백신 등 다른 방안은 없는지요? 예. 그 백신의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구제역과 달리 우리 AI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변이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효한 백신을 적기에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백신의 효능이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낮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만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변이가 이루어져서 인체의 감염이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백신이 AI가 건절되지 않고 지금 계속 상재국으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독과 정밀 검사 등 보완책을 더 빨리 쓰고 살처분 반경을 미리 줄일 수는 없었는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그 사상 유례 없는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고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3kg, 이전에 2018년에 결정한 거긴 합니다만, 그 살처분 범위를 3kg로 했고, 또 강력한 그 방역 조치를 행정명령 또 공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왔고, 또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방역 조치들로 인해서 이 전문가들은 이전에 비해서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금농장에서 72% 정도 줄어들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또 많이 발생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월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숫자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하루 일평균으로 따지면은 0.8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철새가 2월 중순에 이제 북상을 좀 시작을 하고, 또 그동안 상황을 쭉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해오면서 2월 달에 좀 줄어들었다고 바로 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방역에 취약한 그 알생산 가금 농장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 방역 조치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한 질문은 묶어서 답변드렸고, 단순 현황과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은 브리핑 후 신속히 추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